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4일이고요. 긍정학원 48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왜 전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배워야 되고 이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부동산 업에 있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경제 공부, 시장에 대한 흐름, 전반적인 부분들을 늘 하던 공부가 그런 공부일 테고, 그리고 부동산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이제 부동산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상권에 대한, 그 아파트에 대한 공부를 충분하게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20년 정도가 흐른다고 했을 때 흐름이 보일 거고 돈이 보일 텐데, 만약에 어떤 분에게, 어떤 고객님에게 이 물건을 추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정말 괜찮으니까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부동산 사장이라면 이 물건지가 너무 괜찮은 거면 내가 사뒀다가 사고 팔고 해서 돈을 충분하게 벌고 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20년 이상 하신 부동산 업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 부를 축적했을지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내가 돈을 버는 것과 또 남을 돈을 벌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이 부동산 업 자체가 어쨌든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치가 쌓여 있을 테고, 더 많은 거래를 해봤을 테고, 그런 세월 속에서 내가 돈만 있다면 돈이 없더라도 그 물건지가 돈이 오르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을 해서 충분한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몇 명 정도가, 예를 들면 100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몇 명 정도가 그만큼의 부를 축적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이제 아주 조금씩 하고 있는, 저는 부동산이나 재테크를 잘 모릅니다. 사실 그 공부를 할 시간도 없고요. 그 공부를 할 시간이 있으면 지금 학원 사업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매장, 이 학원 사업을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로 제 머릿속에는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 자체를 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뜨문뜨문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쓴 사람, 그리고 임장을 다닌 사람들보다 제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이 없겠죠. 그런다고 해도 또 아예 모르진 않습니다. 그 용어나 그런 단어들을 모를 뿐인 거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알거든요. 그리고 그 저만의 또 이제 기준점이 있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오늘 이제 우연찮게 부동산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어떤 아파트, 이제 그 임대 아파트 10년 살고 이제 분양권 얻는 그 임대 아파트 문의를 했다가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좀 해드리겠다라고 하길래 저도 뭐 얘기를 들을 겸 해가지고 부동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지식이 또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지식이 얕아 보였어요. 저는 되게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상담했던 그 느낌과는 판이하게 달랐고, 그리고 모든 부동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땅, 그리고 아파트, 상가, 빌라, 뭐 이 건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마 전문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두루두루 잘 안다고 하길래 갔었는데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니 토지에 대한 부분은 아예 그냥 몰랐고, 뭐 아파트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 뭐 아파트도 그렇게 전문가처럼은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지금 시장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하길래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갔던 부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주변 시세나 그런 땅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또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데, 뭐 땅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뭐 아파트도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에 뭐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약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3억 5천 대출을 받아서 약 5% 정도의 이자를 낸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이자 원금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낼 겁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내고 내가 한 3년 정도 이자를 낸다라고 하면 200만 원 정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년이면은 약 7,200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그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라도 내가 이미 낸 이자가 200만 원, 그러니까 7,200만 원을 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세금 떼고 뭐 차 떼고 보 떼면은 거의 또이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나는 1억이 올랐지만 그냥 이제 거주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구매를 한 건데, 거주하는 것 외에는 뭐 아파트로 뭔가 돈을 번다거나 주거를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건 옛 말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굳이 의미가 없다. 차라리 1억 5천 있으면은 구축을 가더라도 그냥 거기에서 이자 없이 살고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은가,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뭐 서울권이나 이런 다른 지역들, 그리고 내가 시드머니가 뭐 1억 5천이 아니고 뭐 한 5억에서 뭐 한 10억 사이 뭐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 흐름 자체가 그냥 일반 직장을 다녀서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이 현금 흐름 자체가 원활하고 그걸로 충분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그런 물건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래서 돈을 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이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물론 이 안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려면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발품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돈을 잘 지키면서 저축을 조금씩 하고, 그러면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우연찮게 그런 기회가 한두 번이 왔을 때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운이 좋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어차피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타이밍이 안 맞거나 운대가 안 맞으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돈을 벌기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장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 20년 이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없을까. 물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원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될 운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황치훈은 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황치훈은 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황치훈은 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11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2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 선수반 100명 달성했다. 13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4번째, 창녕군 풋살연맹 최초로 유청소년 FK 실내 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5번째, 이렇게 이 현상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항상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나만의 틀리더라도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더니 그런 생각에 대한 이 힘이 강해져서 시간들이 축적되고 10년 정도가 쌓였더니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 선수반 100명,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연을 해가도록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